대박 보도가 떴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회사인 오픈 AI가 이재명 후보와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는 제이스건 오픈 AI 최고 전략 책임자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포시즌 호텔에서 미팅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팅은 오픈 AI가 이 후보 측에 먼저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투자에 관한 자신들의 계획을 전달하고 차기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권 CSO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의 오른팔로 AI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후보가 대선 1호 정책 공약으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을 제시한 만큼 집권 이후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시동을 건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안으로 샘 올트먼과 이재명 후보께서 회동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오랜 기간 기본소득을 주장한 대표적 CEO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외교까지 신경 쓰며 공약을 내셨습니다. 이제야 좀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전날 이 외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진영 지지층이 크게 감동했던 11대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비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도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판단력과 추진력을 지닌 이재명 후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는 물론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미국과 영국의 약속을 믿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이행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은 안보라는 틀 안에 전통적인 군사와 국방 외교는 물론이고 중요 광물과 공급망, 기술까지 아우르는 수준에서 모든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는 국민이 맞아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는 외교, 국방의 영역이고 후자는 기술, 산업, 통상의 영역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그렇게 안보는 종합예술이며 이재명 후보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으로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증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확고한 원칙과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약 20년 전 한미 FTA 협상 당시 국내에서는 망국적 조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많은 양보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리한 요구들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한미 FTA 이후 10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이전보다 109%나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1,350억 원의 무역 흑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의 결과였습니다. 해안을 갖고 비판을 감내하는 지도자의 의지와 결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를 최우선시하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무능, 무책임, 무감각한 지도자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국민은 단호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선출할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 3년간 잃어버린 국가 역량을 되찾고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 전략과 내치로 국가의 미래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5년 안에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압축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과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압축 성장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가발 수출국에서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등 핵심 제조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우수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와 제조업 경쟁력의 압축 성장의 심장인 AI 기술을 결합한다면 막강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입니다. 앞으로 몇 년은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도전의 순간마다 새로운 역사를 썼듯이 우리의 도전이 미래 후손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바로 일어서서 뛰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강한 지지를 받는 지도자는 국제 무대에서 무시를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0년간 세계를 누비며 경험으로 체득한 진리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45개 국가와 FTA 협상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FTA 제재 협상과 미사일 지침 해제에 힘썼습니다. 지금 하늘의 뜻이 허락하는 한 이재명 후보를 모시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합니까? 독자적인 외교가 가능한 나라, 독자적인 국방이 가능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개천에서 욕 나오는 나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있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바로 지금을 연상시키는 대사가 있습니다.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우리말로 옮기면 이 생에서의 위대한 행동은 영원히 메아리 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우리 행동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돌아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대세가 굳어지니 네거티브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 때 특히 막바지에는 의례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곤 했습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 우리 편을 결집시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열이 많이 차이가 날 경우 유권자들은 어차피 될 가능성이 없는 후보의 공약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경우 열세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으로만 따지자면 공약을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 후보 흠집내기 네거티브 공격이 훨씬 유효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준석의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언론들은 대선이 끝난 뒤 용서하라, 누군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보도로 이준석을 쉐드 칠 텐데 절대 안 됩니다. 혹자는 왜 김문수보다 이준석을 때리냐고 저에게 많이 질문하십니다. 제가 오랜 기간 임경빈 작가 팬이라 저도 모르게 이준석을 싫어했을 수도 있겠지만 김문수는 사실 이미 대중적 평가가 끝난 인물이고 나이상 대선을 패배한다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8위를 넘어 노무현 대통령님까지 팔아먹는 그는 지금 싹을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